점심 한 끼에 2만 원 시대 열리나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커피 프랜차이즈점도 최대 10%까지 인상한다고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커피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커피 사 마실 때 이렇게 테이크아웃 이런 이제 플라스틱 통을 쓰잖아요. 네네. 뭐 6월 달부터인가 이제는 나 이제 커피 들고 나가서 허세 부릴 거야 하면 600원 더 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 내고 어. 리저블 컵으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많이 올랐죠. 또 외식 물가도 작년보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밥값, 그다음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밥값이나 이런 식료품들 네. 이런 것들이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올라가는 거는 뭐 이제 내 월급뿐이 없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경제 성장률이 뭐 4%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에 강했지만 뭐 강하다고 칩시다. 강했지만 사실 우리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욜로족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아예 직장을 포기하고 로스트아크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요. 맞아요.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네. 무기력해지는 게 요즘 현실이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보면은 지문을 대야 이제 신용카드가 결제된다는 요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필요한가? 나는 이제 이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네. 지문을 대야 결제되는 신용카드가 나왔고 잃어버려도 걱정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문을 누르면서 카드 결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카드 결제할 때 카드를 주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는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찍고 아저씨 어디다 꽂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 찍고 잠시 그 시간 타이밍 동안 꽂아야 되나? 아무튼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핸드폰으로 다 쓰지 않나?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핸드폰 지문 인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으면은 조금 혁신적이다라고 할 텐데 요즘에 카드로 결제 잘 안 하잖아요. 다 이제 핸드폰 결제를 하거나 그죠. 그냥 바코드 결제를 하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용이할 거다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졌어요, 또. 다들 주가들이 다 아파하네요. 네, 모든 너무 자산 많이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 비트도 조금 조정을 다시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조금 빠지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요즘에 이슈화되는 게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되면서 미국이 발트해에 F-15 전투기들을 배치했습니다. 와, 이거 좀 제대로 슬슬 좀 격앙되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지금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죠. 이쪽이 네. 러시아죠. 그래서 배치를 해서 조금 긴장이 조금 고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금리 인상할 여지가 많다라고 3월에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지가 많다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면서 이 경제 사회가 조금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나스닥의 가격 하락을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물가를 먼저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보다는 그 원자재랑 코로나를 먼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9시 이후에 밥을 못 먹고 술을 못 먹는 게 익숙해졌어.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행 못 가는 게 익숙해져서 국내에 진짜 제주도 여행 가잖아요. 야, 렌트카 비용이 3배성 올랐습니다. 그렇죠. 숙소 그렇지. 비용도 많이 올랐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요즘에 더 비싸요. 국내 여행이.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좀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제가 해외를 자주 나가는데 해외를 못 나간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번에 네. 15,000명인가 막 걸렸다라고 막 그런 기사같이 막 뜨던데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코로나도 심해지고 나라가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진짜 난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뭐 물가가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이걸로 지금 다들 무뎌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코로나도 해결이 안 됐고 오미크론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다가 지금 원자재가까지 폭등하고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지금 팅탕팅탕 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제 금리만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좀 흐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잡아야 될 건 잡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화폐 많이 뿌려가지고 이제 성장률 강제로 올려놓고 GDP 강제로 올려놓고 경제가 살아났다고 웃기기 하고 있는 이제 정부나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냥 금리 인상으로만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나 도찐 개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니 금리 인상해서 하면은 사실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거든. 지금 뭐 돈이 많아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자재 원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우짜라는 거야. 맞아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그런지 뭐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파월도 얘기하고 뭐 각 중앙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코로나 이후 때 제대로 이게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뭐 자영업자들 다 뒤지고 있고 뭐 기업들도 이제 마진율 축소되고 있고 그죠, 그죠.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타점에 가운데서 이제 줏대를 못 잡고 있는 이제 그 FOMC까지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일반 분들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미국 SEC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뭐 ETF 승인이 거부가 됐죠. 또 네네. 이것도 이제 거부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는 그래도 승인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 계속 거부가 되고 있는데 승인이 날 것 같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규제 행정명령까지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규제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도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ETF 현물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또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ETF가 자꾸 이제 거절되는 행위가 과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이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네. 지금 규제나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ETF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나 가이드가 나오면 이제 허가가 나지 않을까. 이미 선물 같은 경우는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ETF 허가가 나온 국가들도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규제겠죠.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빨리 나와야 ETF가 승인이 나고 또 주류로 그래야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